아망드입니다. 외계에 없는 IT 팟캐스트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서 자유 게시판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그럼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만나요. Here we go!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재고 정리 잘하고 계신가요? 방송 품질이 조악하네요. 이게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네. 방송 중에 저 끙끙 앓는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목 상태가 굉장히 기관지가 안 좋은 친구라서 그래. 네, 근데 이건 지금 편집을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드네요. 뭐 어떻게 그리고 집이 그 원룸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원룸인데 이 원룸에서는 긍정 씨가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큰일 원래 났어요. 기존에 방이 여러 개였던 은실장 스튜디오에서는 다른 방 가서 소리 지르고 다른 방 오거나. 가서 낑낑거리다가 왔는데 네. 그래서 가끔 오디오가 비는 순간은 사실 긍정 씨가 딴 데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절대 딴 데를 못 가. 없어. 없어. 여기 옆에서 타자만 쳐도 소리가 다 들어와. 네.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프라이빗이란 건 찾아볼 수 없는 방송 환경입니다. 네. 네. 뭐 좋아요. 난 이런 거. 괴롭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1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고유 번호를 부여할 것인가에 네, 대한 방법론을 좀 얘기했다고 치면 그쵸. 그 부여한 고유 번호를 이렇게 문서화시키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보통 음. 이런 물건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네네.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네네. 책입니다. 책이 아무래도 책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서적으로 전 넘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게 깔끔히 정리되는 게 좋아요. 너무. 그리고 어떻게 뭐- 특히 커버 이렇게 딱 네. 보이고 뭔가- 책방 같이. 그치. 사실은 진짜 책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그쵸. 진짜 책만큼 부피도 커지고 이사 한 6번 해보니까 책이란 걸 다 불태워버리고 싶더라고요. 분서갱류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어디서 주워 들었어. 좋은 데서 들었어. 네. 음. 뭐 하여튼 그래서 책을 먼저 관리하는 서비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관리. 네. 컴퓨터용인가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 당연히 웹, 모바일 다 되는. 오,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관리를 할 거면 어디서 쓰면 봐야죠. 구글 스프레드시트구만. 리디북스 아니야? 리디북스?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서비스는 물론 이런 비슷한 동종 서비스는 굉장히 많지만 예스24 북로그. 예스24와 알라딘보다 훨씬 좋은. 네. 걔네들도 그런 걸 시도하려고 했던 거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야. 나름 활성화돼 있어요 네, 거기도. 네, 그런데 하나 가져온 게 네. 이거 제가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LIB 리브레. 리브 네? LIB. IB 리빕. 리빕 뭐 하여튼 LIBIB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주로 쓰는 서비스인데 네.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이상하게 주로 읽은 건 쓰는데 사진을 드리고요. 네. 주로 쓰는데 그거 구글 번역기에 넣고 소리 스피커 버튼 눌러보면 읽어요. 걔가. 라이빕 뭐 이러지 않을까요? 라이빕. 네, 뭐 어쨌든 이게 뭐냐? LIB. IB. IB. 닷컴으로 들어가시면 사용을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료인가요? 무료고요. 네. 유료 모델도 있고요. 오. 네, 그래서 웹이랑 네. 뭐 아이폰이면 앱, 안드로이드 앱이 있어요? 앱도 있고 모바일 웹도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디서든 내 책들의 책장에 접근을 할 수 있다 훌륭하네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데 라고 네. 보자면 내가 가진 책들을 등록을 하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 커버나 저자, 음. 스토리, 뭐 출판사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네. 심지어 리뷰나 관련 정보들을 적을 수도 있고 또 뭐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네. 내 뭐랄까 책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라고 볼 수도 네트워크에 있어요. 가까워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자기 것만 정리한다기보다는 이걸 사용해서 이제 남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들어가면요, 네네.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어요. 네.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냐면 도서관이죠, 책장, 도서관. 책장, 도서관 네. 책장. 네. 음. 그래서 요 책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책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책들. 그렇죠. 네. 근데 당연하게도 ISBN을 이용을 하면 네. 커버부터 시작을 해서 제목, 뭐 칸본, 저자 이런 거 다 들어옵니다. 그냥 ISBN만 한번 딱 찍으면 알아서 다 땡겨오는군요. 그럼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ISBN이 없다, 좀 옛날 책이라 없다 하면 이 아니면 뭐 그 독립서적, 독립출판이다. 독립서적. 네. 아, 요즘은 독립출판도 다 독립출판도 나와요. ISBN 받긴 받더라고. 근데 없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책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써본 결과 국내 서적도 상당수가 있어서 진짜요? 네, 좋다. 좋죠. 네. 바람직하네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소설이란 이름으로 해서 네. 소설책들을 막 등록을 해. 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주소를 은 실장한테 주면요. 은 실장이 그 책장에 있는 책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쉽게 말해 긍정 씨가 뭘 갖고 있는지 볼 수 있고. 네, 내가 퍼블리싱 하는 거지. 긍정 씨의 자랑 같은 거군요. 약간. 그렇죠. 뭐 네. 청소년 필독 백선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럼 한 사람이 공유할 수 라이브러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요. 그럼 예를 들어 내 책장에 뭐 그런 소설만 따로 정리해 놓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새집가면 또 한다 내가. 왜 다 퇴직가면이야? 지금 당장 해도 되잖아. 헌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지가 않아. 청소도 안 해. 냄새 엄청나요. 네. 안 가길 잘했군요. 네. 네. 네,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가 이 책 관련해서 리뷰를 작성한다든지 할 수 있고 서로 이게 그 부분이 소셜 네트워킹에 가까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겠네. 왜냐면 독후감이잖아. 네, 그리고 개인 거를 일단 다 정리할 수 있고 네. 굳이 그 소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음, 지금 정리하는 프로세스가 완벽히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코드를 이용하면 책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네네. 이 이제 프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요. 네. 커스텀 바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LIVIV의 그 사이트 내에 프로 모델이라는 그 과금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료 서비스인데. 아까 말했던 유료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그럼 식으로 또 관리가 커스텀 용이해진다. 바코드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관리가 더 편리해지는 거지. 출력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나만의 그 코드를 만들어서 그렇지. 붙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책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 팔로우해서 라이브러리를 본다든지 네네. 이런 것도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알라딘이나 예스24에 있는 서재도 네.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네네. 뭐 디자인적으로나 거기 약간 블로그에 가까운 형태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책 정리에 대한 편의성보다는 네. 뭐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주수익 모델이 책의 판매로 이어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리뷰나 그 사용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내 책을 정리하는 용도로는 옳진 않다고 나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네. 저는 오래간만에 자가발전다운 서비스가 하나 나왔다. 그러네. 어.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모르거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후잉 속했던 그런 느낌? 숨겨진 그런 네네. 서비스라서. 그게 또 양키들이라 근데 우리가 한지 모르겠지. 네. 근데 양키들인데 또 한글 책도 많고 음. 검색을 하면 특히 영문 책으로 나오지만 코리안 에디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하긴 아까 말한 대로 ISBN 안에 어느 지역에 판매된 책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적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고요. 뭐 또 하나 이거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프로 모델 구독하게 되면요. 네. 논문 같은 것도 이제 검색이 되는 땡겨와요? 거죠. 와. 그렇죠. 기가 막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개인 라이브러리를 관리한다라는 데 있어서 거의 네. 끝판왕이지. 그러네요. 왜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 논문 관리하는데 따로 네. 서비스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사실은 책부터 시작해서 그냥 활자로 되어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데 유료 모델하면 책 대여 시스템까지도 여기 안에 들어오네요. 왜냐면 이게 네. 책을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위시리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네네. 읽고 싶은 책들을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구입 링크도 연결이 되는 거고 바로바로 내가 원할 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주변인한테 가입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누군가한테 링크를 줌으로써 내 라이브러리를 공개할 수 있다면 그렇고 이 문 중에- 실장이 만약에 그 중에 읽은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뭐 활용 용도는 무궁무진하죠 사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서 물론 그렇게 많은 장소를 보유한 경우에는 개별의 시스템을 쓰지만 네, 개별의 시스템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동네에 뭐 이제 동사무소나 문화회관 같은 데 가면 조그만 요즘은 도서관들이 그 있어요. 뭐지? 마을 책방 같은 걸 자기들이 운영하는 뭐 북카페 같은 걸 아예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뭐 이동식 도서관이라든지. 특히 북카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서비스겠다. 그쵸. 왜냐면 북카페 안에 지금 유료 모델대로라면 그 책 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이게 왜 재밌냐면요.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전에요. 내 주소가 나와. 집 주소? 아니요. 웹사이트 아, 주소. 내 개인 블로그 주소 같은 게 나온다고? 네. 그래서 그 책방 같은 데서 북카페에서 주소 하나만 딱 올려놓고 여기 가서 검색하세요. 라고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교보문고 나만의 교보문고를 만드는 거네. 그치. 이건 자가발전 듣는 사람 후원금 넣어주세요.
그래서 앱을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방금 굉장히 이걸 쓸모 있었던 서비스였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오늘 모르겠지만. 자가발전다운 자가발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앱을 이용을 하면 바코드 같은 것도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ISBN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책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아까 아마드처럼 CD 용도로 따로 CD를 관리하는 용도의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악보도 그렇고 네. 다양한 활용 용도가 있으니까 좋네요. 자기 맞춤에 거기다가 제일 맞춰서. 좋은 건 대부분의 기능들이 무료판에서 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유료 기능은 뭐랄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이거에 필요한 사람들에 맞춰서 유료 모델이 있는 것 같고. 네. 월 미국 달러 5달러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에요 사실. 5,000원. 커피 한 잔 값이네요. 네. 저는 커피를 사 먹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커피를 사 먹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사실 난 책을 많이 안 읽어요. 네네. 다른 걸 관리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그 매니아들은 주로 네. 그런 뭔가를 수집하는 특히 매니아들은 그쵸. 그걸 관리하고 싶어해. 예를 들어 뭐 피규어나 아니면 그렇지. 뭐 건프라, 신발을 건프라 하는 사람들. 건프라, 신발 아니면 아망드 같은 경우에 컵 같은 것도 모으기도 하고요. 네. 되게 각자 자기만의 애장품들을 모으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전부 다 각양각색의 특색이 있고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런 서비스도 없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한 엑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게 네.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게 결론적으로 뭔가 마지막엔 걸로 가더라고. 그렇죠. 엑셀이 내 입맛에 맞게 최적으로 바꿀 만들 수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온 게 엑셀이랑 비슷한데요. 음. 엑셀은 사실 그냥 표야. 스프레드 시트야. 네네. 이거 말고 데이터베이스란 개념이 들어간 걸 가져왔어요. 아 다른가요 뭔가? 다르죠. 확실하게 다르죠.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소개해 주십시오. 그냥 일단 서비스를 먼저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건데요. 일단 두 마이크로- 개를 가져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맞습니다. 정말? 첫 마이크로소프트 번째는 액세스? 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갖고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엑셀은 아는데 액세스는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왠지 어려운 것.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할 때 하는 거. 깔리긴 같이 깔리는 빨간색 아이콘인데 절대 켜볼 일이 없는 네. 그렇죠. 음. 근데 나는 액세스를 쓰고 싶은데 나는 맥북을 써요. 음. 그 특히 오피스 맥용은 액세스가 지원이 안 돼요. 거. 맞아요. 오피스 365 유료 모델을 결제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 맥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일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 메이커? 네. 이거 애플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애플의 자회사입니다. 파일 메이커가.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파일 메이커 긍정이가 파일 메이커를 칭찬하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얘네 슬로건이 파일 메이커 애플 자회사 이거예요. 자랑할 게 그거군요. 네. 아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뭔데? 액세스랑 같은 용도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일단 액세스가 그러니까 그 액세스나 DB 관리 프로그램이 네. 뭔지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이 그쵸. 안 서니까. 일단 액세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아까 엑셀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엑셀은 스프레드시트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물건을 샀을 때 뭐 어디서 구입했는지, 구입 시기, 아니면 뭐 구입처, 유통기한 뭐 이런 걸 표로 만들어서 내가 네.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내가 일일이 써야 되고 굉장히 보기도 힘들고 필터링 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요. 찾기가 힘들죠. 또. 그렇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한 큐에 할 수 있는 거죠. 자동화가 된다는 건가요? 자동화도 되고요. 훨씬 더 체계적이고 네.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뭐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뭐 찾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넣는 거, 지우는 거, 수정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주된 요소예요. 찾기, 넣기, 수정하기, 지우기. 네. 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네 가지 네네. 요소인데 이것들을 엑셀에서 하게 되면 뭔가 체계적이지 않잖아. 내가 그냥 표에다가 그걸 채워 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와닿는 것 같은 게 그 뭐 첫 7월 1일 날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뭐 한 3분의 2를 정리했어 내 거를. 그럼 그러다 바빠서 다음 주쯤 돼갖고 나머지 3분의 1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 앞에 있던 거하고 룰이 사람 머리로 하는 거다 보니까 똑같이 통일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뭐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걸 검색할 때 내가 어떤 규칙으로 했는지를 까먹을 수 있잖아요.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요소의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찾기에 미친 듯이 빠른 애들이 있고, 네네. 뭐 넣는 게 편한 애들이 있고 이런데 이제 이것들을 대충 범위로 놓은 게 이제 액세스랑 파일메이커다. 아. 네. 그래서 액세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실수로 켜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씨 이게 왜 켜져? 왜 이게 켜져? 딱 키자마자 컨트롤 할때 딜리트 누르고 끄는 그렇지. 애들. 빨리 끄는 애들. 약간 아웃룩이랑 같이 지우고 싶은 프로그램 1위 뭐 네, 이런 그렇죠. 건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액세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네. 보통은 기업에서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보통 대기업 부서나 네.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네네. 일단 키면요. 음. 우리가 엑셀은 음. 엑셀을 켜서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한 칸 한 칸 입력을 해야죠. 액세스는 네.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그래서 들면 뭐 예를 들어 비디오 대여점에 있는 비디오 대여 프로그램은 액세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아까 뭐 제작 연도가 언제고 비디오 삑 명이 찍으면 뭐 뭐고, 대여되고 그 며칠부터 며칠까지 빌려갔다가 언제 그렇죠. 반납됐고 이런 것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음. 뭐 은실장의 뭐 에바 부인, 음. 은실장 에바 부인을 딱 나왔어 이게 나왔어. 근데 이 여기에 연관된 데이터로 음.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대여가 됐다 반납이 됐다 이 데이터를 이 비디오에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아, 사물 한 개를 지정해놓고 그 사물 한 개의 나름의 변화들을 입력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선 그런 걸 관계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관계들을 잘 설정하게 되면 관계. 네, 엑셀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지금대로라면 지금 말한 걸 구현하려면 엑셀로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사물 하나당 시트 한 개씩 따로 만들어 놓던가 그럴 수도 뭐 있고요. 이랬던가 아무튼 방대해지는데 분량이. 그렇죠. 근데 지금대로라면은 더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용하면 뭐 단순히 말하면 전문적인 느낌이 나죠, 사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좋다는 건데 엑셀을 키면 폼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요. 네. 보고서라는 리포트라는 걸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 형태를 만드는 건데 네네. 뭐 예를 들어 버튼을 만들어서 누르면 비디오 대여 목록이 나오고 아 누르면 뭘 해라라는 네.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리포트는 이제 인수할 수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뽑을 수 있게 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모듈이 붙은 게 액세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액세스를 쓰면 뭐가 좋아? 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나는 뭐 예를 들어 건프라를 모아 관리가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최적화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요소들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계. 예를 들어 엑셀 같은 걸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 엑셀과 액세스의 큰 차이는 비디오 대여 프로그램을 말했을 때 은실장이 와서 비디오를 빌려요. 네네. 삑 찍지. 네. 그럼 이 사람은 연체 중이라서 빌릴 수가 없대. 라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죠.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숫자를 넣어보고 함수를 써보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그 빌리는 사람에 대한 관계와 네. 비디오 자체에 대한 관계 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지금 관계가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잘 뽑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산하는 데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반면 그치. 데이터베이스는 숫자 다루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자체를 관리하는 게 그 역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게 다르죠. 뭐- 그 검색해내는 속도도 달라요. 근데 장점이 있다는 거는 명확히 알겠어요 이제. 네네. 그리고 그게 특장점인 건 알겠는데 음. 문제는 일반적인 사용 관계에서 저 같은 네.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못 다가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 입문하는 정도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 입문하는 단계가 네. 생각보다 쉽거든요. 아, 뭐 구글에서 좀 찾아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는 정도. 솔직히 말해서 블로그로 글 3개 정도로 정리하면 끝나요. 아, 사용법을. 그래요? 네. 그 이상의 내용은 이제 자기 공부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럼 달라지겠죠. 그렇죠. 입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거부감이 들고 좀 어려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용어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막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려운 건데 금방 한 진짜 금방 말대로 세 개 정도 글만 읽어보면 그 개념만 이해를 하면 금방 할 수 있고 그리고 MS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액세스가 너무 어렵게 생긴 게 맞아, 키면은 약간 그 무서워. 못 회색 다가가게 화면에 생겼어. 모든 게 다 회색이야. 미쳤나봐. 그 예전에 비주얼 베이직 킨 느낌이에요. 맞아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실제로 그렇고 액세스를 생각하면 몰라 그거 개발할 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 뭐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 아는 분이 레고 진짜 미친 분이 있어요. 네. 집에 가면 레고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냥 다 레고예요. 네네네. 레고에 들어가는 파츠 하나하나 있죠. 네네. 그걸 다 액세스로 정리를 하셨어요. 다 액세스로 정리를 하고 이게 4개짜리 블럭이야. 네네. 그럼 4개짜리 블럭에 대한 코드가 레고엔 다 있거든요. 그걸 다 내가 몇 개 갖고 있는지 그걸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만들었어. 은실장 스튜디오를 레고로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에 무슨
블록이 들어가지 액세스로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와, 그걸 빠개면은 다시 그게 빠개졌다는 걸 또 기록에 남기고. 그게 그렇겠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다 컴퓨터 안에 다 기록이 있는 거야. 야, 진짜 대단하다고. 창작 생각해요. 레고 하시는 분이시네요, 거의. 네, 창작 레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작 레고를 하려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네, 내가 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만들려면 뭘 주문해야 되고 이걸 다 그러니까.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액세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액세스가 사실 그렇게 큰 프로그램은 아니란 말이에요. 크다는 거는 접근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네. 왜 그러냐면 진짜 전문적인 분야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선 MS SQL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나 프로그래밍 할 때도 네. SQL이나 DB라는 얘기들이 나오듯이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진짜 개발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래서 액세스라는 건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긴 해요. 그럼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도했던 것은 파워포인트나 엑셀처럼 그냥 일상생활에 그게 녹아들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네요. 걔네들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포지셔닝을 잘못한 거지. 그렇죠. 액세스는 기업에서 재고 관리하는데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SQL이라고 말한 진짜 데이터베이스 네. 관리 시스템은 아예 컴퓨터 개발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로그인 할 때 쓰는 뭐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 비밀번호들, 저장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요, 액세스가 전 세계 7위예요 사용률이.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유명한 뭐 페이스북에서 사용했다는 카산드라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 그게 8위고 액세스가 그거보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꽤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죠. 라는 상당히 것은- 범용적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인기가 없고 어려워해요. 왜냐면 용어 자체가 키면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용어만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도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거의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용법을.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긍정씨 라이프에 이제 맞춰서 네. 얘기를 좀 해본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폼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걸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키면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는 그런 텍스트 필드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내 마음대로 위치를 정해서 네. 사이즈를 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딱 프로그램을 켰을 때 상품 등록, 뭐 물건 등록 눌러가지고 내가 산 거 차례대로. 네. 엑셀 같은 경우는 옆으로 움직이면서 칸칸 맞춰 써야 되는데 탭키 누르고 그렇지. 근데 얘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넣듯이 회원 가입할 때 정보 넣듯이 내가 원하는 형태를 구성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진도 등록하고 네네. 내가 원하는 바코드 리딩도 할 수 있게 만들고 네네네. 간단한 거죠. 음. 그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찾아볼 땐 또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럼 그게 저장되는 공간은 어디예요? 그거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건데 이제 서버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네네. 어디서든 이제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파일 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맥용. 네 그것도 상당히 잘 걔네는 되게 웃긴 게 네네. 그 구매하는 곳을 들어가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할인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보유한 걸 증명하면 네. 할인해 주나 보군요.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 네. 네, 그래서 걔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액세스보다 더 친숙하고 네네. 보기 좋은 UI를 가지고 있고요. 템플릿도 좋고 네. 그리고 접근하기 좀 더 쉬운가요? 네, 접근하기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액세스에 비해. 음. 그래서 전 둘 중에 고르라면 파일메이커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맥과 윈도우라는 갭이 있으니까. 네. 파일메이커 윈도우도 있어요. 윈도우용도 있어요? 파일 메이커? 네네. 오. 근데 이제 액세스는 네. 우리가 보통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네. 아니면 사무 자동화 뭐 이런 자격증 시험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좀 실생활에 그런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액세스를 액세스에 손을 시작해. 대보시는 게 그걸로 배우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컴활 1급을 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딸 수 네. 있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내 재고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네. 근데 어쨌든 두 개 다 유료로 판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비싸요, 둘 다. 이걸 그거 엄청 구입해서 구입 내용을 거기서 쓰면 되는 거야. 첫 항목을 네. 정말 화가 나겠네요. 쓰면서. 아무튼 그 프로그램 자체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데 네. 사실상 이거를 완벽히 마스터만 하면 어떤 그 관리 프로그램도 필요가 없어지네요. 어떤 관리 프로그램도 없어지고요. 요거 마스터하면 어디 가서도 칭찬받고 사랑받습니다, 사실.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이걸 마스터한다면 저 어디 가서 이거 잘한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그렇죠. 업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요. 네. 그래서
파일 메이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름대로 파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아니 그 컴퓨터 파일 말고 우리가 파일철 아. 그 파일철에 종이 한 장 들어가잖아요. 그거 보고 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 파일 안에다가 내가 뭘 샀다, 뭐 어떤 CD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에 넣는 거예요. 그 파일 한 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그 컴퓨터 맥에서 작업을 하고 나면 그게 모바일용으로 오는데요. 아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바일용으로 옮겨져요? 옮길 수 있게 네.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PC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옮겨지거든요. PC에서 보는 화면 따로 뭐 태블릿용 따로 폰용 따로 이렇게 화면을 다 별도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네네. 내 맘대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 생활권 안에 있다 그러면 뭐 액세스를 고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 파일 메이커를 이용해서 지금 말하는 액세스나 파일 메이커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한 그냥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네. 간단한 프로그래밍 정도는 다 끝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런 건 다 원하는 대로. 끝나고 네.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액세스는 파일 메이커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나? 네. 저렴하죠. 구독이 되니까. 저렴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반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생겼는데 파일 메이커는 훨씬 더 비싼데 가격 면에서. 네, 좀 친숙하게 생겼는데 비싸요. 왜 그러냐면 이 파일 메이커보다 좀 더 가볍고 사용자들이 쓰기 좋은 벤토라는 게 있었어요. 벤토? 네. 벤토라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네. 파일 메이커 만드는 회사에서 같이 만들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게 비싸고 전문적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기 개인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기 위해 써라라고 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지원이 중단되어서 망했군요. 네, 이 네. 파일 메이커에 이제 올인을 하시나 봐요 거기서 이런 프로세스조차도 애플이 하는 짓과 똑같네요. 자회사니까. 네. 네. 그렇군요. 파일 메이커. 그래서 애플 자회사.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네. 벤토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고 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라는 건 뭐 전에 은 실장이 말씀하셨죠. 데본싱크라는 프로그램도 네, 데본싱크. 데이터베이스처럼 쓴다는데 이게 왜 좋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서를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건 지금 상용 프로그램들을 다 얘기했는데 네. 혹시나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것처럼 온라인이라고 가볍게 좀 더 가볍게 DB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없을까요? 이걸 이제 좀 더 가볍게 하자면 사실 사용자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오는 건 없다고 봐도 돼요. 아 거의 네, 전무하다. 대신에 개발자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무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뭐 구글에서 제공하거나 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시면 그걸 활용해서도 충분히 내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쉽게도 오히려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은 더 전문적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접근이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인 걸 덜 전문적으로 바꿔놨으니까 돈 받고 파는 거야. 그럴싸한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쓸 때 애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너네 시험 볼 때라든지 넣어라. 네 이런 걸 할 때 보통 많이 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대기업 부서에서 네. 부서끼리만 쓸 때 외부와 공유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 DB를 만들어야 될 때. 기업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액세스나 이런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파일이 네. 한 2기가 정도 이상 못 넘게 되어 있어요. 아, 그게 그래요? 넣으면 진짜 전문적인 거 써라 뭐 이런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자유 게시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물건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코드라든지 ISBN 같은 코드를 이용을 해서 네네. 혹은 QR코드를 활용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리지만 그 제가 거기 밑에다가 댓글 달았던 것 중에 네. 그 컴페어런츠 포맥이었던 네 거. 맞아요. 컴페어런츠 포맥 맞나? 그 바코드 모양 아이콘이었죠. 정확한 내가 파일명을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근데 그때 글 올리고 나서 그게 아쉬워서 다시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사이트는 유지되고 있긴 한데 뭐 업데이트가 거의 없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 이제 은 실장이 말해준 프로그램은 뭐냐면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해서 바코드를 찍으면 알아서 상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되는 뭐 그런 형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분들은 정리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고 하면 할수록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약간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칫 그걸 잘못한다면 그렇죠. 오히려 원했던 그런 심플 라이프에 가지 못하고 점점 더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게 되고 복잡해지고. 아 이거 항목 더 추가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채우고 싶은데라는 욕심이 들어서 그래서 쓰다 보니까 그걸 쓰시는 분들이 너무 전문적으로 변해서 더 결국에 옮겨간 거야. 액세스로 넘어가는 거. 그렇죠. 뭐 내 그럴 수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지. 그렇지.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게 가장 큰데 그 자유도를 주는 것 중에 쉬운 게 액세스랑 파일 메이커니까 그쪽으로 다 옮겨가는 거죠. 일단 근데 뭐 저는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그 처음에 우리가 나왔던
LIB. LIB, IB 이름을 불러. 만 해도 어지간히 집구석에 있는 것들은 개인의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한다면 난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향수도 책이라고 쓰고 그냥 청소기도 책이라고 쓰고. 그렇게 하면 쓸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걸로 일단 DB라는 개념, 그리고 실제로 긍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이번 정리 특집에 많은 분들이 그 책이나 뭐 음반 네. 이런 것들 어떻게 규격화된 보면 것들. 콜렉팅을 하는 것들은 그런 규격화된 것들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우선일 것 같아서 네. 그쪽 서비스를 많이 써보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좀 더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새로운 저기를 써보는 게 정리의 폭이 이제 아까 말한 프로그램으로 가면 뭐 인맥 관리라든지 그렇지. 다양하게 되겠죠. 저는 일단 그 제가 축하해 주십시오. 그 이번 결혼해요? 스팀 여름 세일 기준으로 스팀 여름 세일 기준으로 제 스팀 네. 라이브러리에 쌓인 게임이 400개를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중에 켜보지 않은 게임이 300개가 넘었다는 게 더 축하드릴 일이고. 근데 문제는 그 스팀 외에서 게임을 또 사다가 스팀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샀던 게임을 자꾸 사요.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관리가 필요해졌어. 그래서 게임을 좀 관리를 해보는데 제가 지금 액세스를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엑셀 같은 경우에 X를 켜야 되는 반면에 엑세스는 프로그램 키듯이 가볍게 킬 수 있어서 예, 꼭 그래요? 추천을 드릴게요.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윈도우를 켜셔야 돼요. 괜찮아요. 스팀을 윈도우에서 키니까요. 네. 하여튼 연동되는 프로그램 만들면 좀 돈 좀 벌 것 같은데 말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보통 웹으로 음. 엑세스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음. 근데 이제 전문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한테는 너무 허접한데 음. 일반인들한테는 너무 너무, 어렵고. 어렵고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살짝 공략을 하시면 내 입맛에 맞게 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게임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만간 해볼 생각입니다. 예. 네. 아무튼 뭐 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이런저런 서비스들을 갖고 와봤는데 네네. 네. 오늘 간만에 자가발전다운 그런 유용한 방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들 신기하면 자가발전 같다고 하는 것 같아. 아 지들이라는 게 우리? 네. 우리? 지금? 아니요. 그렇게 신기해. 썩 신기하진 않았어 나는. 알았어요. 오늘 음질이 더 신기합니다. 오늘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좀- 자가발전 같은 거죠. 1화 같이. 그래갖고 나 아까 전에 이거 마이크 테스트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공간에 녹음을 하니까 이제 음질 테스트 해봤잖아요. 네. 네, 그 저희 시즌 1 느낌이 물씬 난다고 아이고. 생각을. 2화쯤 느낌이 나네요. 2화쯤이 유독 이랬지. 네. 그래도 오늘은 뭐 공간감이 잘 살아 있어요. 네. 네. 뭐 이런 게 정겨우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후기를 또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열심히 반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 다음 주 녹음이 녹음실에서 될지 돈을 내고 녹음실에서 할지 계속 저 아망드 스튜디오에서 할지. 아망드 스튜디오에서 좀 하게 해주세요. 네. 뭔 소리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